이상하게도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지는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 시작은 늘 조상묘에서 그것을 건드린 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산소에 있는 그것을 한번 건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걸요. 제가 아는 한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3대째 사업도 잘 되고 자손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묘를 갔다가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정리하는 거잖아 하면서요.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삐걱거리고 자식들이 아프고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3년 만에 대가 끊어질 위기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산소에서 건드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것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데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조상의 안식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자손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건드렸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수를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의 흥망을 지켜보며 발견한 패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조상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조상이 편안히 쉬시는 집입니다. 그 집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조상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불편한 조상은 자손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조상묘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이미 건드렸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왜 건드리면 안 되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조상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미 건드린 분들을 위한 바로잡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그것을 건드리고 1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걸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조상묘의 흐름과 집안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집안들의 흥망과 조상묘의 관계를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묘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산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다고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조상을 불편하게 하고 집안에 화를 불러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묘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묘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봉분 위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돌과 원래의 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면 봉분을 정리합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봉분 위에 있는 돌을 치우거나 흙을 파내거나 새 흙을 덮습니다.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잖아요 하시면서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봉분 위의 돌은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돌들은 봉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이 직접 흙을 치지 않게 하고
바람이 흙을 날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그 돌을 치우는 건 조상의 집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 산소를 정리하면서 봉분 위에 돌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보기 싫게 돌들이 널려 있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새 잔디를 심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기 좋네.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불편해 하셨습니다. 춥다, 불안하다 하시는 꿈을 계속 꾸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분 산소를 봤습니다. 봉분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분의 흙이 새 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조상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봉분 위의 돌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돌들과 함께 조상이 편안히 계셨습니다. 그 돌을 치우면 조상의 안식이 깨집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흙을 파내고 새 흙으로 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과 함께 있던 흙을 버리는 겁니다. 조상의 기운이 배어 있는 흙을 버리고 낯선 흙으로 덮는 겁니다. 조상이 어떻게 편하시겠습니까? 왜 봉분의 돌과 흙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상묘는 자연과 하나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고 눈이 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분 위의 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고 바람을 막아주고 흙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돌들과 흙에는 조상의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상과 함께한 돌과 흙입니다. 그것을 치우거나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의 안식이 깨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던 집을 갑자기 허물고 낯선 집에 옮겨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새 집이 좋아도 낯설고 불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할아버지 산소를 현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봉분의 모든 돌을 치우고 흙을 전부 파내고 새 흙으로 덮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시멘트로 테두리를 만들고 비석도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완벽해. 최고급으로 모셨어. 그런데 그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형제들이 싸우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3년 만에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할아버지를 잘 모신 건데. 제가 그 산소를 봤을 때 바로 알았습니다. 자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돌도 없고 원래 흙도 없고 모든 게 인공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묘는 자연 그대로여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고 바꾸면 안 됩니다. 특히 봉분 위의 돌과 흙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봉분의 돌과 흙을 건드린 집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꿈에 조상이 불편해 하십니다. 춥다, 불안하다, 집이 무너진다 하시는 꿈을 자주 꿉니다. 조상이 직접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둘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하고 끊임없이 일이 생깁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많지? 하게 됩니다. 셋째, 형제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산소를 건드린 뒤부터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넷째, 사업이 안 풀립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삐걱거리고 새로 시작한 일은 안 되고 돈이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머니 산소를 정리하면서 봉분의 흙을 모두 바꿨습니다. 오래된 흙이라 안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산에서 좋은 흙을 가져와 봉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세 아들이 모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세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셨던 겁니다. 수십 년 함께한 흙을 버리고 낯선 흙으로 덮었으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지난 성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봉분 위에 돌을 치우거나 옮겼습니까? 보기 싫어서 정리하려고 하면서 돌을 치우셨습니까? 둘째, 봉분에 흙을 파내거나 새 흙으로 덮었습니까? 오래됐으니까 더 좋은 흙으로 하면서 흙을 바꾸셨습니까? 셋째, 봉분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까?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봉분을 다시 만드셨습니까? 넷째, 잔디를 심거나 시멘트를 쳤습니까? 보기 좋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꾸미셨습니까? 다섯째, 봉분 주변을 크게 바꿨습니까? 담을 쌓거나 계단을 만들거나 크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하셨다면 당신은 조상묘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상이 불편해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봉분의 돌이나 흙을 건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1. 조상께 사과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상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산소를 찾아가 절을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동안 제가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2. 원래대로 복원하기. 가능하면 원래대로 복원하십시오. 치웠던 돌을 다시 놓으십시오. 정확히 원래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봉분 위에 자연스럽게 놓으십시오. 바꿨던 흙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덮은 것들은 제거하십시오. 잔디, 시멘트, 인공적인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3. 정성껏 성묘하기. 복원한 뒤에는 정성껏 성묘하십시오.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히 절하고 진심을 담아 조상께 말씀드리십시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4. 정기적으로 찾아뵙기.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뵈보십시오. 계절마다 한 번씩은 가서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십시오. 하지만 봉분의 돌과 흙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 두십시오. 5. 전문가와 상담하기. 만약 이미 크게 바꿔버렸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풍수 전문가나 산소관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상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평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봉분에 돌을 치웠던 그 집안. 제 조언을 따라 산에서 자연석을 주워다가 봉분 위에 놓았습니다. 원래 있던 돌은 아니지만 비슷한 크기의 자연석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상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뒤에는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집안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작 바로 잡을 걸. 조상님께 죄송했습니다. 살에 이 흙을 바꿨던 집안. 어머니 산소에 흙을 바꿨던 그 집안.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덮었던 것들을 걷어냈습니다. 잔디를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찾아가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6개월 뒤 세 아들 중 첫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둘째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 뒤 셋째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최소한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살에 3현대식으로 만들었던 집안. 할아버지 산소를 현대식으로 만들었던 그 집안. 시멘트를 부수고 인공물을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집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복원 공사를 하면서 자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복원이 끝나고 석 달 뒤 형제들이 화해했습니다. 6개월 뒤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안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다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요.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조상묘는 자연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 인위적으로 바꾸면 조상이 불편해 하신다는 것, 특히 봉분 위에 돌과 흙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그 돌과 흙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배어 있고 조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거나 바꾸는 건 조상의 집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데 하십니다. 물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주변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지만 봉분 자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특히 봉분 위에 돌과 흙은 자연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조상을 편안하게 모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손을 보살펴 주시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봉분의 돌을 치우지 마십시오. 봉분의 흙을 바꾸지 마십시오. 봉분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 두십시오. 만약 이미 건드렸다면 오늘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조상께 사과하고 가능한 한 복원하고 정성껏 모시십시오. 그러면 조상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손을 보살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이 대대손손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성묘 때는 오늘 배운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봉분의 돌과 흙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감사합니다.